안녕하세요. 사이판 돼지자매 카라. 사라예요. 오늘은 저희가 사이판에 왜 우리 이 자매가 왔는지, 함께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몇 년 됐지? 언니? 사이판에 9년 정도 살았는데요. 우리- 사이판에서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느꼈던 점, 사이판의 장점, 단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해나가려고 그 합니다. 경험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서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이게 보니까 또 사이판에 여행으로서 정보는 많은데 또 어떤 교육의 장소로서, 교육의 현장으로서의 장단점을 얘기해주는 유튜브 채널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사이판에 그죠? 오려고 처음에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는데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교육에 대한, 학교에 대한 이런 정보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조금씩 해나가려고 사이판에 몇 년 되었지? 우리가 이제 11년. 2011년도 와서 지금 이제 9년이 됐어요. 만 9년이 됐고, 그때 우리가 애들이 일단 오게 된 계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언니는 한국에서 미술 학원을 했었고, 이제 나는 컴퓨터 IT 회사에서 좀 이렇게 좀 나름 직장 생활을 대기업에서 다니다가 애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 경단녀가 됐지. 그래서 애를 막 키우던 도중, 근데 이제 경단녀는 됐지만 언니는 미술 활동을 계속 했었고 미술 학원을 했었고 나는 영어 과외를 어떤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그 학생을 조기 유학을 필리핀으로 보내고 싶다고 얘기를 학생이 가고 싶어 했지. 학생이 가고 싶어 했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자매가 몇 년간 가르친 학생을 홀로 필리핀 보낸다는 것도 마음에 놓이지도 않았고, 우리도 약간 그 당시 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졌었어. 언니도 학원 생활이 좀 힘들었고, 나도 나름 잘 나갔나? 아무튼 나름 직장 생활 하다가 집에서 애만 키우는 처지가 좀 너무 힘들었었지. 육아 그래서 스트레스. 육아 우울증 같은 게 왔었지. 그래서 한번 그 환경을 바꿔보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나는 4살,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4살, 6살이었고 우리 조카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만약에 영어 공부나 이렇게 해외 체험을 시킨다면 딱 좋은 시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리기는 됐는데, 후회하나요? 후회? 아니요. 잘한 선택입니다. 결론은 잘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사이판을 오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줄래? 왜 사이판에 왔냐고? 왜 사이판에 왔지? 우리가 그때 처음에는 사이판에 올 생각은 없었지. 사이판이라는 곳도 사실은 몰랐고, 그냥 여행지인가 보다. 그냥 필리핀의 한 섬인가 정도만 알았지, 미국령이라는 것도 몰랐고, 여기가 이렇게 교육열이 센 곳인지도 몰랐고, 엄마들의 교육열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한참 막 컴퓨터 리서치를 내가 이제 컴퓨터도 찾아보고 이제 유학원을 찾아서 결정적인 계기는 상담을 하게 그렇지. 결정적인 계기는 유학원을 찾아서 상담 받았는데, 그때 원장님이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일단 아이들 그냥 어학연수 1년 2년 정도, 왜냐면 홈스테이 그 학생을 데려가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길게도 생각 안 했고 그냥 한 1년 2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 그럼 차라리 우리 그때 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괌은 그냥 가끔 여행만 가고 쇼핑만 하고 그 옆에 사이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훨씬 안전하고 비용적으로도 저렴하고. 근데 적인 비용도 사실은 뭐 언니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는 컸어. 그렇지. 비용은 중요하지. 어딜 가든. 그렇지. 막 돈 써들고 가는 게 며칠 아니니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1년, 2년을 생각하니까 비용도 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장점,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곳. 그래서 사이판으로 결정하고 오게 된 거지. 그럼 처음에는 한 1, 2년만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 현재는 9년째 여기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이 어떻게 만족스러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사실은 뭐 큰 기대를 갖고 온 거, 사실은 나는 처음에 와서 내 생각보다 좋아서 나는 정말 완전 시골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기대했던 것보다 좋아서 그래도 살만한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뭐 덜 실망을 했고, 그거 살다 보니 또 나름의 매력이 있어. 첫 번째는 일단 여기가 한국이랑 가깝다는 장점. 제일 큰 장점 그렇지. 중에 하나지. 그렇지. 우리가 뭐 부모님도 그렇고 언니 말고 우리 가족들도 다 한국에 있으니까 언제든 여기서 그냥 영화 한 편 보면 날아가는 거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깨끗한 환경? 그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둘째가 조금 이제 피부 질환이 있었거든. 아토피가 있었거든. 근데 겨울만 되면 사실 이렇게 막 긁으면 피가 날 정도로 뭐 그래도 심하다면 심한 상태였는데 여기 와서 바닷물에서 놀고 뭐 4살 때 왔으니 뭘 하겠어. 그냥 바닷가에 풀어놓는 거지. 그러면은 바닷물에 담궈서 수영하고 모래놀이하고 하면서 많이 호전됐거든. 많이 좋아졌거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정말 자연이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다. 그리고 이 햇빛이 최고의 특효약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마음에 들고, 두 번째는 또 비용적인 면도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 장점이 이제는 약간 퇴색했어. 여기가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 물가가 최근에는. 왜냐면 한때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어. 근데 우리가 들어올 때만 해도 집값, 렌트비 뭐 그리고 좀 그런 게 교육비, 그렇지. 학비. 그렇지. 그리고 내가 그거는 확신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 중에 사이판만큼 국제학교 학비가 싼 곳은 없어. 평균이 얼마지? 평균이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그렇지, 하지만 그렇지. 레인지는 한 300불대에서 평균 500불. 300불에서 비싸면 한 500불 그렇지. 정도. 제일 비싸다 하는 학교가 한 500불 정도고, 뭐 물론 이제 학년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는데, 뭐 이렇게 내가 우리 애들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애가 이제 지금은 중학생, 고등학생 됐거든. 7학년, 7학년, 9학년. 우리 애들 기준으로 봤을 때 레인지는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는 나름 500불, 제일 비싼 학교. 그리고 그 외의 학교는 뭐 300불대. 300불대가 가장 많지. 300불대가 제일 많지. 커리큘럼 언니는 어때? 나는? 그럼 조금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보다 느슨한 느낌은 있었지만 오래 교육을 시켜보니까 그 속도가 약간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꽤 잘 짜여져 있다고 느꼈어. 맞아.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되게 느슨한 곳이야.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에 너무 애들이 안 빠지게끔만, 한국 엄마들 특기가 그거잖아. 애들 잘 빡세게 탁탁탁 굴리는 거. 근데 우리는 막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체능 위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너무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시간 없애려고 처음에 많이 노력을 했지. 테니스도 시키고 수영도 시키고 뭐 미술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했지. 근데 그런 것만 아니면 나름 여기 커리큘럼이 나쁘지는 않아. 물론 뭐 느슨하고 어느 정도 타이트하고 정도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 그 본토하고 같이 배우기 때문에 어떤 그 외에도 대회, 뭐 영어 스피치 대회도 있고, 그리고 메스코트. 그렇지, 메스코트도 있고. 메스코트는 거의 한국 애들이 그때는 꽉 잡았지. 근데 지금은 중국 애들이. 중국 애들, 최근에는 중국 애들이 교육열이 좋아서 많이 치고 올라왔지. 그래서 그런 대회에서 높은 성과,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띄면 뭐 괌에도 뽑혀가고 본토에도 가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 미국 본토와 연계해서. 그래서 난 그런 것도 되게 만족하고. 그럼 사이판의 장점은 첫 번째 한국과 가깝다. 두 번째는 깨끗한 환경. 세 번째는 그래도 저렴한 학비, 생활비. 그렇지.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 탄탄한 교육 커리큘럼. 교육 커리큘럼도 커리큘럼. 괜찮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대학교 갈 때 지금 아. 우리 아들은 이제 대학교 갈 시가 됐어. 1년 남았는데 그렇지. 스펙 쌓기가 조금만, 한국엔 너무너무 뭐든지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여기는 피아노를 조금 잘 친다거나 그렇지. 무용을 조금 잘한다거나 그림을 조금 잘 그리면 그게 이제 사이판에서는 탑이 되는 거야 거의. 그렇네. 맞다. 우리 언니가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어. 스펙 쌓기가 너무 좋아. 왜냐하면 여기는 한국은 너무 다 애들이 우수해. 근데 여기 애들도 우수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이렇게 애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만 잘해도 눈에 띄기가 쉽고, 어느 정도만 내가 열의가 있어도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스펙 쌓기가 내가 만약에 미국 대학을 갈 때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고, 한국 대학으로 간다고 해도 그게 이제 뭐 수시 전형이나 이럴 때 아무래도 그게 큰 하나의 메리트는 된다고 봐 나는. 그리고 또 주변 분들, 교민들 자녀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모든 게 공부로 평가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잣대가 내가 요즘은 한국도 뭐 다양하게 제도가 마련되는 것 같긴 하는데, 나는 이곳의 이야기를 하자면 공부를 큰 관심이 없어, 공부에는. 근데 수영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파서 학교는 결석해도 수영을 배우러는 가.
이런 학생들은 그 수영의 성실함으로 정말 좋은 사관학교나 뭐 이렇게 기대 이상의 그런 좋은 대학. 그렇지. 수영으로. 그렇지. 수영한 경력으로. 그렇지. 우리 어찌됐건 한국 엄마들은 사실은 대학 잘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뭐 대학 건너뛰고 취업 잘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를 높이 평가해주는 대학들이 있더라 하는 게 또 내가 느낀 점이지. 또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큰 스트레스 없이 공부하고 그렇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그렇지. 그리고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큰 장점은 그거야. 여기가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되게 작은 도시지만 작은 시골이지만 여기가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상상지도 못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엄마도 어른도 어느 정도의 좀 눈인사할 정도의 그런 사회성만 된다면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여러 나라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우리 인스타나 페이스북 다 하잖아.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연결을 해놓으면 그 친구들의 생활상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되게 작은 곳인데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곳만큼 국제적인 곳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사이판에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 텐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단점은 내가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은 그거야. 여기는 문화 생활이 없어. 한국처럼 뭐 내가 공연 보러 가고 싶다고 해화동 가고 뭐 저기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가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은 나는 조금 내가 뭐 딸들 엄마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나는 그런 거에 많이 좀 노출을 시키고 싶어하는 편이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족함은 방학 때 한국 가서 많이 해소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지. 가까우니까 방학 때마다 거의 한인들은 한국을 가는 편이니까 아이들이 한국 가서 방학 때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많이 경험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결은 된다. 그렇지. 해결은 돼.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조금 여기 지루해 사실은. 애들이 버스 타고 갈 곳도 없지. 한국처럼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자기네 친구들 만나고 뭐 어디 가서 떡볶이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찌 됐건 부모나 가디언이 다 차로 태워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부모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어. 내 애들이 어디 있는지 내 손바닥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기 무슨 어디 맥도날드에 앉아 있는다, 뭐 어디 뭐 서브웨이에 앉아 있는다.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 그리고 내 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친구의 부모도 결국은 내 친구가 되기. 워낙 좁은 곳이야.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좁은 곳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엄마도 내 친구가 되기 때문에 연락이 와. 그렇지, 연락이 오지. 너희 집에 여기 있다. 너희 집에 여기 앉아 있더라. 누구랑 놀더라. 뭐 예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와. 그게 부모한테는 장점이고 또 애들은 답답할 수도 있겠지. 아무래도.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또 방학 때 가서 한국 가서 또 친구들 만나면 되니까. 애들이 심심해서 나중에 결국은 공부를 하더라. 아, 그렇지. 그거 큰 장점이네. 할 게 없으니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는 딸들 엄마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큰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애들이 너무 시커매져.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체육 시간이 분명히 여기 있기 때문에 밖에서 체육 활동을 하거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과외 활동으로 이제 한때는 우리 애들 테니스도 가르치고 그랬거든. 애들이 정말 방학 때 한국에 나가면 시골 그런 시골 애들이 없어. 시커멓고 심지어 여기가 이제 너무 햇빛 따가우니까 버짐도 올라오고 한국 가면. 그래서 그게 뭐 딸들 키우는 엄마로서는 단점이지. 아무래도 미국 영이다 보니까 제일 살면서 중요한 게 해결해야 될 게 신분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 신분은 해결을 분명히 해야 돼. 그거는 이제 전문가를 만나서 내가 예를 들어 정말 단기로 와서 캠프 위주로만 그냥 한두 달 하고 간다라고 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1년 최소 1년을 잡고 온다 그러면은 뭐 아이들은 학생 비자를 내건 뭐 그거는 전문가를 만나서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야. 여기서 내가 얘기하기는 너무 길어져. 그거는 정말 몇 시간을 얘기할 거리야.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사이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봤고 처음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앞으로 할 얘기가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오늘 한 거는 얘기해드릴게요. 등산의 일각이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엄마들이 궁금해할 이야기 그리고 한번 또 들려드릴게요. 네, 사이판 네티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땡땡.